여기서도 1, 2, 3 어느 시점에서 4 상승 5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밀렸으니까 이렇게 가면 얘는 신고가가 그냥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영상을 1시 36분에 주겠습니다. 2시에 끝나면 24분짜리죠, 이것도. 홍콩 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좋은 얘기 하다가라도 끊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내가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플러스 이제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한번 기법 얘기를 좀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금요일날 추세 하락과 낙폭과대 구분하는 영상에 하락 N자형과 이중바닥까지 줬지 않습니까? 이거의 반대 개념. 추세 상승은 저점이 높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지가 유지가 되면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게 추세 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 급등은 순식간에 폭등하는 거, 그런 걸 당연히 단기 급등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종목들이 순식간에 폭등을 하면 단기적으로 이격이 벌어져서 눌리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눌리다가 그냥 하락해 버리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차트를 갖고 얘기해 주면 되게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영상은 그죠?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니까 내가 그냥 말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상승 N자는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금요일날 영상 하락 N자가 된다라고 했던 거하고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상승 N자가 되는 거고, 강세장에서는 저점의 이중바닥보다는 고점의 이중바닥형 패턴을 공략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거나 아니면 궁금해하거나 어려운 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세장에서는 저점의 이중바닥보다는 고점의 이중바닥형을 공략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지가 뭔데 그런 식으로 단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 얘기했죠. 나는 20년을 이 바닥에 있었고 하루 25시간이 아니고 하루 28시간을 10년을 넘게 살은 사람이고 IMF도 경험했고 9.11 테러도 경험했고 유럽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경험했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경험했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유럽 신용위기도 경험했고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다 경험했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장중에 회원들과 지금처럼 얘기하면서 코로나 때 주식시장 매일같이 폭락하고 막 그럴 때 사람들하고 같이 방송하는 게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20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거기에서 평균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요거는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줘 보고 갈게요, 여러분. 자, 상승장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의 이중바닥형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현대차 갖고 그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얘가 여기서 여기서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는데, 그쵸, 여러분? 어차피 뭐 이번 주에 영상이 또 올라갈 테니까 뭐 그때 얘기하면 되겠죠. 6월 6일하고 6월 7일날 6월 6일과 6월 7일날 온라인 야간 강연 방송이 있습니다. 적극 참여하세요, 여러분. 6월 중대시황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주고 나의 의견을 얘기해주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이쪽으로. 자, 현대차가 여기서 올라가면 여러분, 현대차가 여기서 올라가면 이게 고점의 이중바닥이거든요, 여러분. 얘가 여기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면 요 저점이 이중바닥형 패턴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죠? 상승 N. 그러니까 현대차는 원래 지금 요 저점을 깨지 않고 거래가 조금 는다면 25만원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선호하고 자동차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현대차를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좀 눌리면 이걸 저점 매수를 하거나 얘가 이쪽으로 눌린 다음에 다시 양봉 나는 날 매수하면 이게 사자마자 먹는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필두로 여러분 그죠? 삼성전자 필두로 업종 대표주들은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보세요 여러분, 가야 가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패턴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삼성전자가 지금 이 가격에서 85,000원을 넘어갔다면 여기도 이중바닥형 패턴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길 못 넘어가니까, 얘는 지금 시점에서 저길 넘어갈 확률이 떨어져 보이니까 공략을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삼성전자가 요 저점을 깬다, 여러분 요 저점을 깨면 금요일날 추세 하락이라는 얘기 해줬죠. 자, 이중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저항을 못 넘어가고 다시 밀렸어.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가려고 했어. 이걸 넘어가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바닥이 나와서 이게 다중바닥, 이중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85,000원을 돌파해서 이렇게 N자형으로 아니면 주추세로 올라갈 만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긴 못 넘어가고 밀리니까 여기까지 밀렸고 60일에 부딪혔고 여기를 깼으면 원래 삼성전자는 75,000원 수준으로 밀려야지 되는 기술적 분석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안 빠지고 해외시장이 강세를 주고 나스닥이 신고가에서 버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걸 만약에 삼성전자가 세게 가거나 종합이 전고점으로 가려면 삼성전자는 거래가 급증하면서 아니면 거래가 늘면서 어서 빨리 120, 60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그런 거 하나를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왔던 이런 현대위아와 같은 이런 양봉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오늘 여기 지금 보면 KMW든 RFHIC든 OE솔루션이든 이 5G에서 나오는 이런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강한 양봉이 삼성전자에서 나와주면 지수 강세에, 그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85,000원을 넘어가는구나라고 예측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해놓고 실제 이제 그걸 엔터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펀더멘탈을 알아야 돼요.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오늘 삼성 SDI만 뚝 빠집니다. 삼성 SDI의 최근 차트가 삼성전자의 최근 차트와 유사하거든요. 이것도 구분 못하면 내 영상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 봐봐. 여러분, 삼성전자, 여러분, 그 다음에 삼성 SDI의 어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어제 모습을 비교해 놓으면 이평선이 위에 밀집형이고 241선이 떠 있죠. 삼성 SDI 보세요. 이평선이 위에 밀집이고 241선이 떠 있죠. 차트가 되게 유사하죠. 근데 삼성 SDI는 오늘 저점을 깰 것 같은 대량 거래의 장대 연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이게 옵션의 포지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야. 삼성전자가 5% 가까이 급락을 해버리면은 다른 주식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주식에도 매도가 출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종합이 407조 근처로 밀리면 풋옵션 매도 친 거에서 손실 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매도 친 게 손실 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개인들만 존내 시켜준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밑으로 급락을 해버리면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지금은 손해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누적적인 선물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지만 최근에 5월 21일 날 마이너스 6천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5월 10일 기준에 누적으로 1조 5천억을 매수를 했었는데 5월 21일 날 6조 마이너스 6조 3천억이니까 2조를 넘게 팔았던 거야. 5월 10일에서 5월 24일까지는 5월 21일까지는 선물을 2조를 팔았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 6,900이 됐으니까 1조 2천억 이상을 사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습니까? 선물을 1조 2천억 이상 사면서 풋을 매도 쳤는데 지수가 밀려봐봐. 그러면 선물에서도 손실이고 풋옵션에서도 또 손실나죠. 주식은 죄다 팔아갖고 돈도 못 벌고 있고, 그러니까 낭패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밀리는 것까지는 나와도 추가적으로 급락세로 나올 수는 없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삼성 SDI 같은 주식이 하나씩 툭툭 생기면 뭐 삼성 바이오를 땡기든 뭐를 땡겨서 지수를 방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얘들이 움직임이 좋아서 신고가로 날아갈 주식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좋은 게 아니고 지수가 급락하면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패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라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고점의 이중바닥형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은 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지금 지수대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딱 보면 답 나오지 뭐. 대형주나 업종 대표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하락 N자형으로 되면서 단기간에 낙폭과대식으로 움직일 때 사는 게 여러분들이 돈 벌기가 수월하겠다 정도는 그냥 나오죠. 차트가 좋고 지수가 고점을 넘어갈 것 같아서 사면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통정리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해 줄게. 이게 FM 풀 데이터입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지수가 뭐 하방으로 변동성이 생기든 상방으로 변동성이 생기든 지수가 어쨌든 간에 방향성이 생기는 시장은 7가지 패턴 매매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과 같이 고점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공략을 한다면 낙폭과대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뭐 이중바닥형이나 돌파형이나 이런 종목은 중소형주, 개별주 아니면 그 종목들이 뭐 이렇게 하면 얘기 다 들어가는 건가? 여행 관련주는 너무나 뻔해서 좀 부담 가고요. 여러분, 아직도 내수주, 화장품 관련주, 그쵸?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월드 같은 주식, 요 정도의 주식. 요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것도 일종의 소비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종목은. 이거 에버랜드, 그 왜 노이공원 막 그 이월드 여러분들 알죠? 이랜드 막 이런 거 알죠? 이게 그런 주식이거든. 그러면은 화장품 관련주 가고 면세점 관련주 가고 백화점 관련주 가고 심지어는 화이브지도 내가 왜 매기가 붙었나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면 백신이 상용화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생기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힐 기미가 보이면 그동안에 투자하지 못해서 빌빌 쌌던 화이브지에 이제 투자가 다시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서, 그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어떤 공론을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이 움직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투자 지연에 요금은 LTE인데, 아니 요금은 화이브지 요금 내는데 뭐 속도는 LTE이고 뭐 등등 뭐 그런 불만 많았잖아요. 그지?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설비 투자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화이브지도 그런 이치가 될 수도 있어.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는 내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6조 달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간 비중이 의료입니다. 의료 부분. 의료 부분하고 자원 부분이에요, 여러분. 환경 부분. 그러면은 6조 달러에서 35%, 25%, 60% 가까이가 50% 이상 60% 가까이가 의료하고 탈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JC케미칼 이런 종목들 그린 케미칼이 지금은 또 날아가는데 이런 것도 이중바닥형 패턴에 속하는 거야. 얘가 올라가면 이게 고점의 이중바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삼성전자는 여기서 61선에 부딪혀서 밀리는 그림이고 삼성 SDI는 밀렸지만은 얘가 만약에 거래가 실리면서 15,000원대로 가면 요렇게 한 바닥이 돼갖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KG 그린 케미칼인가? KC 코트렐, KC 그린 홀딩스. 이런 것도 봐봐. 근데 이거는 종목 추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그게 뭐지? 막 이러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서 5,500원대, 5,200원대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것도 일종의 이중바닥형 패턴이 되는 거야. 이중바닥 패턴을 가장한 상승 N자. 그러니까 KC 그린홀딩스는 5,500원 수준까지는 뭐 올라갈 목표치가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죠. 여기 이게 일종의 이중바닥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5,500원대 언저리나 갔다가 다시 밀려서 또 올라가면 이게 1, 2, 3, 4, 5 해갖고 추세 상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신고가를 주면 여기서 요렇게 여기 이렇게가 일종의 역헤드 앤 숄더 패턴,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고점에서 저항이지만은 얘가 더 올라가면 이게 상승 N. 아시겠어요? 상승 N으로 여기까지 가버리면 여기가 고점의 이중바닥. 이런 식으로. 그럼 고점의 이중바닥이 상승 N이 됐으니까 한번 눌리면 지지하고 또 가서 1, 2, 3, 4, 5로 올라가. 1, 2, 3, 4, 5, 6, 7로 올라가면서 1, 2, 3, 4, 5로 올라갔듯이 여기서도 1, 2, 3 어느 시점에서 4 상승 5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밀렸으니까 이렇게 가면 얘는 신고가가 그냥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는 뭐 차트 분석을 하고 차트 설명을 하면 숨 쉬는 시간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이쪽으로 설명 오지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쐐기형, 수렴형인데 수렴형은 변동성이 생기는 핵심이니까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요런 게 그런 거, 요런 게 여기 보다 보면 주식 시장의 위치에 따라, 그죠? 주식 시장의 위치에 따라 시장이 강하고 약할 때는 뭐가 핵심이고 뭐를 공략해야 되고 뭐가 되고 여기 나오네. 요거 아까 얘기한 게 요겁니다. 상승 N자형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역헤드 앤 숄더까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요건 N자형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수렴하고 바닥. 수렴하고 바닥도 좀 아까 내가 삼성 SDI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수렴하고 바닥형 같은 경우는, 수렴형 같은 경우는 강세장에서는, 여러분, 지수가 세게 올라가는 강세장에서는 이렇게 상승 쐐기형의 패턴이 설령 만들어져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FM은 상승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지면 FM은 하락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칭 삼각형 비슷하게, 아니면은 하락 삼각형, 상승 삼각형 비슷하게, 어쨌든 여기서는 수렴을 하고 삼각형 패턴을 만들 때 나비넥타이를 만들면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급락의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 틀은 거고, 저 자리에서는 SDI 저 자리는 여기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밀렸으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 그 이상 세게 가기는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쐐기가 만들어졌다고 무조건 폭락하는 건 아닙니다. 저때 저 당시는 종합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덩달아서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덩달아서 올라가면서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긴 게 이렇게 올라가면 N자형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찬 거죠. 그리고 추세대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얘는 75만원, 80만원 이상은 좀 과하게 올라간 오버슈팅, 이게 단기 급등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단기 급락, 낙폭과대 얘기했듯이 이건 반대로 단기 급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밀리거나 옆으로 기다가 또 여기가 안 깨지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지, 이게 그냥 계속 올라간다라고 분석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수렴형은 지수가 세게 움직일 때는 삼각형 패턴을 만들든 상승 쐐기형 패턴을 만들어도 지수가 세게 움직일 때는 지수 관련주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증권 역사 100년 동안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확률이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수렴하고 쐐기 패턴 만들어지고 올라간 특이 케이스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쐐기형에서 얘가 여기서 올라간 건 재수가 좋은 거야. 지금도 일종의 쐐기형으로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는 위험해.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삼성 SDI를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고점 매도했다면 이건 진짜 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테레비를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죠.
100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는 한 명의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거야. 상승쇠기형은 어쩌다가 한 번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상승쇠기형은 무조건 매도하는 게 정석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혀놓고 있었다면 안 당한다는 얘기지. 근데 운 좋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이런 쐐기형 패턴, 삼각형 패턴은 원래 그냥 어설프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원래 삼각형 패턴은 변동성을 체크하는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는 그런 것은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영상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삼각형은 어느 시점에서 에너지를 응축시켰다가 에너지가 폭발하는데 위로 폭발하면 급등이고 아래로 폭발하면 급락이니까 삼각형 패턴은 변동성이 되게 세게 나오기 직전의 상황을 말한다 정도로 알고 일반인들이라든가 초보자들은 가급적이면 삼각형 패턴을 그리는 주식들은 고점에 있다면 조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은 뭐 고점 저점 이중바닥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한번 시장 대응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5월 말의 영상은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주면서 6월달은 방향성이 확실히 잡힐 거라는 얘기 해줬고, 여러분들도 그 방향성이 위로 잡힐지 아래로 잡힐지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회원가입을 하든 아니면 온라인 강좌를 듣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알 수 있다. 뭘로? 아까 얘기해줬던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소들로. 그리고 비트코인은 내가 조그만 코멘트를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결국 비트코인 보세요, 여러분. 비트코인 또 오늘 또 빠집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거거든, 여러분. 근데 나는 매수 추천의 의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물려있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흐지부진한 거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의 추세가 위험해서 비트코인을 하지 말거나 주위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리거나 비트코인을 현금 확보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어떤 규제 뉴스가 나오면서 내가 뭐 운 좋게 맞춘 걸로 된 건데, 나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락할 걸 예상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보다는 애들이라고 해도 되지, 여기서는 애들이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흐지부지하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밀어제끼면, 여러분, 그냥 밀어제끼면 대책 없죠. 김프가 왜 생겨요, 여러분? 김치 프리미엄이 왜 생겨요?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업비트나 이런 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매수만 할 줄 알죠. 근데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FX 선물 거래로 비트코인을 내리쳐버리면 비트코인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3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이 4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세계 공통은 3천만 원의 가치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의 가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계 공통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밀리겠죠, 여러분? 그럼 100%거든? 자,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1, 2, 3, 4, 이 저점 깨지면 이렇게 급락할 것 같은 공포감 어서 많이 얘기한 것 같죠. KMW로 얘기했었잖아. KMW로. 아시겠어요? KMW로. 그러니까 급소자리를 잡을 때는 그렇게 잡는 거야. 저점을 깨면 폭락하는 게 정석인데 저점을 깼는데 폭락하지 않는다. 그건 뭐야? 패턴이 하락 쐐기형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전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전형적인 하락 추세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더리움은 반대가 되겠죠. 보세요, 여러분. 예. 이더리움 같은 추세 패턴이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야. 얘가 보세요, 여러분. 얘가 만약에 여기를 안 깨고 돈다. 그러면 이건 이중바닥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올라가 주면 여기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 바닥, 여기 바닥, 여기 바닥 하면 삼중바닥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걸 땡겨서 400만원대로 땡겨버리거나 이 고점을 넘어가 버리면 상승 N자형으로 올라가서 얘가 올라간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막 비트코인이든 다른 엄한데 그냥 막 매수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다시 죽여버린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가 하나 고점, 여기가 고점, 여기가 고점, 여기가 고점이 돼서 이게 무슨 고점이 돼요, 여러분? 다중천정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깨지면 여기까지 빠진 것만큼 가중처벌을 받아서 다시 원상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되죠. 그런 걸 우리가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변곡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비트코인을 보는 사람들이나 알트코인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중요한데, 비트코인이 지금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불리할 거라는 거야. 왜? 얘들이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이 바닥을 쳤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안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들이 여기서 그냥 이걸 우리가 속임수형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비트코인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몰아버리고 죽여버리면 1, 2, 3, 4, 5, 8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여기에서는 좀 비참하지만 저점을 깨는 게 좋아요. 저점을 깨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저점을 깨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팔겠지. 저점을 깨면 이제 이거 폭락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던져버리겠지. 그래서 저점을 한번 얘들이 살짝 깨버리는 거야. 오, 역시 파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이 샀던 물량을 던져내면 누군가가 이 자식들이 이제 그걸 매집을 해가지고 다시 땡겨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비트코인에 물려있는 분들한테 내가 한 수를 주면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 세게 못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죽이고 만약에 올라간다. 죽였을 때 얼마까지 빠질지 나도 몰라요. 만약에 한번 여기서 깨서 폭락하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털었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 손실을 많이 줄일 수도 있는 거야. 차트 분석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차트 분석 자체가. 분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차트도 볼지도 모르고 분차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비트코인 방송하면서 1분봉, 3분봉, 5분봉 띄워놓고, 그래도 어떤 애는 또 그건 또 잘 또 컨닝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종복 보면 시간 초 단위까지 나오죠. 5분 차트를 볼 때, 벌써 시간 다 되네. 5분 차트를 볼 때 2시에서 2시 5분에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2시 1분, 2분대로 가는데 5분 차트를 장대음봉으로 밀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5분 차트에서 2시 2분까지만 장대음봉인 거지, 아직 2시 5분이 되려면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분 차트는 음봉이 되고 있지만 3분 차트라고 하면은 2시 1분에서 2시 3분까지 차트가 만들어져서 3분 차트 상에서는 첫 봉은 장대음봉이 나오지만 2시 3분 1초부터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양봉이 생기는 거예요. 3분 차트는. 그러면 장대음봉, 장대양봉이 되면서 5분 차트는 3분 차트에서 올라간 것만큼 뭐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꼬리가 생기는 겁니다. 뭐 등등등등 이런 걸 갖고 하는 거야. 1분 차트는 2시에서 2시 5분이면 1분 차트는 5개야. 그러면 3개의 1분 차트가 음봉으로 나오면서 저점을 깬 것처럼 죽여놔도 나머지 2개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5분 차트 상에서는 여기가 몸통이 되고 여기가, 그죠? 몸통이 되고 여기는 꼬리가 돼버립니다. 아래 꼬리가 달린 망치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를 치더라도 그냥 개념 없이 1분 차트 보고 단타 치거나 3분 차트만 보고 단타 치거나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시간 차트 옆에 띄워놓고
1시간의 절반이면은 30분 차트까지 보면 여러분들 머리 터지니까 30분 차트를 또 반으로 자르면 15분 차트죠. 그러니까 1시간 차트, 15분 차트, 5분 차트 정도는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다양하죠? 근데 1분 차트 갖고 단타를 치고 있냐 이런 걸.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 또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영상 참고되기 바라면서 돈 벌고 싶으면 일단 와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은 무조건 돈 벌어줄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